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이 이제 금년 시장이 마감하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만 따지고 보면 대단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굴곡은 많았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끝나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거는 오늘 당장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로 나타난 거 아닌가 싶어서 새해 들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그 곡절이 많았던 시장이지만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종합지수는 플러스 1.6% 26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79% 86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끝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게 좋았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면요,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가 8조 9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보면 어제가 10조가 조금 넘었다가요. 오늘은 살짝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매매가 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8조 3천억. 코스닥도 어제는 10조 600억이었는데요. 오늘은 한 2조 정도 낮아진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신 분들은 금년을 주식을 안 가지고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그 의도라고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통해서요. 금년 1년 그 주가 궤적을 이렇게 좀 본다고 그러면요. 요게 지금 금년 시작일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포물선이 그어지는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다 그랬는데 1년을 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요 국면이요. 2차 전지 급등했던 국면이고 요 국면이 그 주도주들이 이제 꺾이면서 고생을 한 4, 5개월 이렇게 고생을 했었죠. 그랬다가 최근 11월 이후에 이렇게 다시 급등세를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많았던 시장이다. 요 흐름을 아주 제대로 잘 타셨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수익이 상당히 컸지 않았나 싶고요. 요 그 흐름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그러면 요 하락 국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주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올라탔다가 수익을 실현 못하고 다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분 좋은 시장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1월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최근에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기회를 많이 줬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초에 기회를 줬었고요. 이번에 11월 초에 그렇게 기회를 줬었던 시장이다. 이제 돌이켜 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복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회를 많이 줬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은 좀 긴 시각으로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여드린 그 그래프인데, 요게 이제 월봉 그래프입니다. 2007년부터 이렇게 쭉 추세를 이어보면 이렇게 그어지죠. 아주 눈에 익은 그래프죠.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근데 요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이죠. 요게 잘 깨지지 않고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추세를 유지했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다만 요때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추세를 깼고 요때 금융위기 때 추세를 깼습니다. 2008년 또 2020년이죠. 요때 두 번 추세를 깬 거 외에는 한 10년 넘는 동안에 이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근한 350포인트 넘게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니죠. 그래프를 보면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예전 주가 이때가 언제나 그러면 2018년
요때가 그 앞에 고점이죠. 그때하고 이렇게 그어보면요. 지금 그 앞에 고점 2018년 고점 부근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를 좀 넘긴다고 그러면 요 앞에 요거는요.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급락을 했다가 돈이 좀 풀리면서 저금리 국면에서 이렇게 유동성 장이 왔었던 건데 다시 이렇게 원위치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앞에 고점을 지금 이렇게 살짝 넘기거나 거기에 도달해 있다. 만약에 연초에 앞에 고점을 좀 넘긴다고 그러면 시장은 좀 큰 장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300포인트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살짝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장이 길게 봐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3,500억 팔았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을 이렇게 팔았죠. 그거를 기관이 8,100억, 외국인들이 6,200억을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추세가 개인들이 좀 팔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거두어가는 그것도 이제 대표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많이들 사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그런 추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상당히 강한 지금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마감해 준 시장은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폭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심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이제 고객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53조 6천억입니다. 이게 이틀 전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11월 시작할 때만 해도 44조였다가 53조 6천억이니까 얼추 한 10조가 늘었습니다. 두 달 동안에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돈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또 내년 초도 개인들 고객 그 계좌에 현금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들 그 자금이라는 게 항상 좀 후행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3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했는데 개인들은 이제 몸이 조금 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굵직한 테마들이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시장이 좀 되는 모양이다 하고 돈들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신용융자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잔고가 이렇게 좀씩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신용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10월 달에만 해도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신용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은 지표 같고요. 미수금 같은 것도 1조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례가 없는 잔고입니다. 미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단타지만 시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이렇게 보시면 1년 내내 이렇게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는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펀드 쪽으로는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뉴스 그 보니까요. 삼성그룹주만 이렇게 모아놓은 펀드가 한 1조가 넘는데요. 굉장히 큰 펀드인데 그쪽에도 몇백억씩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ETF 반도체라든가 또 로봇주라든가 이런 쪽 AI 관련 이런 쪽에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자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아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더 그 추세를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우가 이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 2달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가고 있죠. 앞에 고점도 이렇게 힘있게 뚫고 대단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갔던 그런 그 상품에 들어가 있던 그 자금들이요,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금리가 이제 낮아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 우리도 이제 그런 추세를 조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급등 추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4%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대만 플러스 0.1%,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플러스 1.3%. 그동안에 상해 지수 중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놨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 2.5% 반등을 시켜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찍고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간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시장이 바닥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 내년 초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마감날이지 않습니까? 금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그런 대로 수익이 좀 괜찮았던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조금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종목 몇 개, 아마 제 그 유튜브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런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아마 수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G 제가 금년 초부터 쭉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년 초가 이 가격대인데요. SPG 보면은 주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때 연초부터 이렇게 따져서 최고가가 44,000원, 최저가가 이때가 한 보니까 한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44,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3배가량 수익이 났죠. 이때 이제 팔았다는 전제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한 2배 반 정도 아직도 수익이 나 있는, 그래서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SPG도 수익률은 조금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는 덴티움이 있죠. 덴티움 기억하시죠? 덴티움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거의 반납을 했었는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이렇게 따지면 이때가 한 8만 원대였죠. 시작은 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때가 한 18만 원. 그러니까 한 2배 한 2배 정도 올랐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원치됐다가 지금 13만 원이니까 연초에 제가 추천드렸었을 때 비교하면 이것도 근 한 5, 60%는 지금 가격으로도 올라 있는 가격이다. 요 높게 파셨다고 그러면 한 2배 정도는 좀 수익이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덴티움도 제가 추천을 잘 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연초에 첫날 포스코 홀딩스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전체 종목 중에 금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얘기가 많이 되더라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때가 보니까 연초에요 30만 원이 조금 안 됐었네요. 그랬다가 최고가가 76만 원까지 갔으니까 근 한 2배 반 정도 올랐었죠. 최근에 이렇게 배터리 소재주들 많이 빠지면서 다시 49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연초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올라 있는 가격입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파셨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금년에 꽤 수익을 남겨준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형주 중에서요, 한스바이오메드 기억하신다고 그러면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10,000원 근처일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29,700원까지 갔었으니까 고점에서 팔았다고 그러면 3배 정도 이익이 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다 원위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인데요. 이런 소형주들은 수익이 나면요 바로 팔아야죠.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 가지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선들이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 매도 이 신호에서 요 꼭지에서는 못 팔았더라도 한 2만 원 근방에서는 팔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새 종목으로 한서바이오메드 소형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 가지고 수익이 좀 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추천을 잘해드린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요때가 5,500원대인데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거는 5,000원 후반 6,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어쨌든 9,47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한 2배가량 수익이 났던 종목.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삼성중공업도 제가 초기에 추천을 잘 드린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부토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부토건이 이렇게 양봉이 막 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로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났었죠. 한 너댓 배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뭐 1,000원 근방에서부터 5,000원까지 갔으니까 5배 올랐네요. 그때 지금 다시 원위치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주저되는 그런 종목인데 틈새 시장으로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한스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해서 좀 단타에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가장 먼저 얘기가 되면서 그때 그 테마로서 선두주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종목입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요. 아까 한스바이오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이런 작전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소형주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다만 뭐 8분 응선이나 7분 응선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팔아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매매에서 수익을 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수익이 별로 안 나 있는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보시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도 빠져 있는 가격이죠. 근데 오늘은 한 5% 정도 올라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삼성그룹주만 이렇게 모아놓은 펀드가 1조가 넘는데 그중에 비중이 삼성전자가 한 20% 넘게 들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이 한 10%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보면 내년 초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도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재밌지 않겠나.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없었다. 좀 덜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말에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은 대장주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이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에서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다음에 CS윈드도 방금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하고 비슷하게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 뒤로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초에는 이렇게 수익이 좀 나다가 급락을 했었죠. 고금리 그런 기조 때문에 글로벌 대형사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CS윈드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저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도 2029년까지 따지면 근 한 2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본업도 잘 되고 있지만 보조금도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금리도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연초 대비했을 때 이제 딱 연초 수준 왔네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신용으로 최근에 한 8, 90만 주 들어가신 분들 중에 한 10만 주가량 지금 이익 실현하신 것 같아요. 바닥에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요. 반면에 그 외국인들 지금 공매도가 한 60만 주가량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그 매물대 7만 원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환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 그 매매 추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환매수가 조금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8만 6천 주, 기관이 22만 주 이렇게 매수 우위했거든요. 기관들 매수 우위 중에도 공매도 환매수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8만 6천 주 매수 우위했는데요. 여기에가 공매도 환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7만 200원 찍었기 때문에요. 아마 공매도 천원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CS 윈드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금년 1년 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수익이 좀 컸던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시장은요, 금년 시장하고 조금 다를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연말에 그 시장 흐름을 보면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또 좀 덜 올랐던 저평가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던 자동차 관련주들,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죽을 썼던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또 제약 바이오주들도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죠. 이런 쪽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은 이쪽에서 조금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여러 차례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에 이제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정도 더 이렇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제가 두세 달 전부터는 멤버십 회원 이렇게 가입을 제가 그 독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제가 영상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만 올리고 있고 회원들 상대로 해서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매일 제 시황을 듣고 싶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연말에 제가 한두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 시황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